노조법 2.3조 개정 공동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건국대학교로서 그래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왕적으로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미국의 대통령 거부권과 다른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의를 요구함으로써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는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장을 대통령이 주도해서 열어가라는 헌법 명령입니다.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국회와 더불어서 그 법률 안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숙고하고 토의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안을 만들어라는 헌법 명령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또는 거의 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었습니다. 협상의 장 스스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런 대통령과 그런 여당이 어떻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운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조법 2.3조가 위헌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헌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에서 노동상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경영권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을 빚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지엄한 헌법 명령입니다. 이 점 각별히 한번 인식하기 바랍니다. 또 한편에서는 특히 재벌이나 대기업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되면은 우리가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어떻게 협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을 어떻게 그동안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경영권을 침탈해 왔는지 어떻게 이 수백 개의 하청업체들을 관리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리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해왔던 바로 그 능력으로 협상의 장에 서서 노동자들과 노동 조건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체리피킹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개입하고 간섭하고 불리하면은 우리는 다 감당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도대체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십니까?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편, 국민의 편을 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몇몇 안 되는 자본의 이윤의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의 손을 들 것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노동자의 대표입니다. 우리들의 대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전국 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입니다. 택배노조는 설립 이후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중에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을 단 한 채라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교섭을 못하니 매일같이 진짜 사장을 찾으러 다니는 지난한 투쟁의 연속이었고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과 20억 원의 각각의 89명에게 20억 원의 각각의 손해배상 부진적 연대 책임으로 몰려 있습니다.
조합원들 중 손배를 당한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고 이중 일부는 사실 이혼까지 지금 했습니다. 매일같이 진짜 사장 나와라 찾으러 다니고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당하고 또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그 바로 지름길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 있다 확신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2020년, 21년 26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위에 숨져갔을 때 여기 계신 우원식 의원님, 진성진 의원님 필두로 해서 정부하고 택배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그리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는 택배 현장에서 과로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사회적 합의 기구에 원청 택배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이 산업 현장의 근로조건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들은 지난 사회적 합의가 여실히 웅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명이 넘는 택배 터미널에서 화장실이 3-4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오물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 화장실을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원청 택배사들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대리점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서 우리가 해주면 니네들 또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가 또 제기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70년 된 낡은 노동법이 새롭게 진출하는 업종에 대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하여튼 1,00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조법 개정이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매번 얘기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용선 변호사입니다. 노조법 2조 3조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실로 1953년 노조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만의 일입니다. 강산이 7번 바뀌고 대법원 판결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조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과 함께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변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걸 요구하고 기업은 산업현장 혼란, 노사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동자,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 그리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지배자 역할을 하는 홍길동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 명확히 함로해서 오히려 노사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홍길동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법이고 노란 봉투에 머무른 피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의 헌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상 국회의 의결권을 정적 이유로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 안보를 외쳤던 양곡관리법, 불법행위로 내몰리는 간호사들 위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거부권을 행사를 자제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법률안을 의결하면 자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총선을 겨냥한 보수 지지층 결정령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둘째, 상권분리 권력분립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에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70년 동안 변화한 노동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한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그리고 규칙사유 등으로 책임범위를 정한 쌍용자동차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강제노동 제3자 변제와 같이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에 반합니다. 셋째, 헌법상 국가의
노동상권 보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적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 제33조 노동상권 보호법을 위반하는 헌법 위반의 다름은 아닙니다. 넷째,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37조가 언급하고 있듯이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헌법 및 집행 불가능한 법안 또는 권력 분립에 반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길동 법안 그리고 노동봉투법만은 이러한 거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자로 헝칼 쓰듯 개인의 권한익량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서도 국민주권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노동현실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제2조 3조 문제는 대기업 노조의 문제라기보다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택배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고용이 불안전한 젊은 세대, 특히 젊은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70년 동안 노조법이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노동 현장 얼마나 많은 갈등이 양산되었습니까? 또한 20년 전 두산중공업 배달의 열사에 이어 한전중공업, 김주익, 제강서 그리고 유성, 쌍유당차, 비중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중후모의 행렬은 멈춰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홍길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찾아줘야 합니다. 법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사용자의 정의를 국제 기준과 대법 판결에 맞추고 쟁의 행위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한다면 결국 노사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이제까지 보여온 악순환을 넘어 사회, 경제, 정치적 갈등은 더욱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현장의 노동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의 여러 발언들을 지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당연히 원청이 고용했어야 되고 과거에는 원청의 직원이었죠. 그분들을 다 외주 용역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원청이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내지는 원청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하청 용역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진실과 정의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하겠다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것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검사 윤석열의 눈으로 바라보는 범죄자로 바라보는 노동자들에게 하나도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윤건영 의원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 6단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입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헌법과 국회 기준의 최소 기준을 담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도 없고 행사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거부권을 남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최근 10여 년 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건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임기 2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과 방송 3법까지 행사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행태는 명백히 권리 남용이고 헌법 유린 행위이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조문 3-4개 때문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온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의의는 노사관계를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적 자치 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 의무에 따라 단체주의를 보완한 노동법 법리에 따라 대응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제야 겨우 진짜 사장이 교섭할 책임을 부여한 것뿐이고, 지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배 가압류에 저항해서 분신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부진정연대 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아갔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한다며 호들갑 떠는 윤석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참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제2조, 제3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500만 노동자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입법안을 즉각 공포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은 위헌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2023년 11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